자, 늘 하던 대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저는 임영탁 코치 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장애아 진단 및 평가를 할 차례예요. 근데 어제 우리가 수업을 했잖아요. 이 수업한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3, 5월, 3, 6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몇 마디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통합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봤죠. 열심히 본 것 중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기출문제 많이 나온다. 이거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입니다. 자, 이 암기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총 3가지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특정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내용을 이제 외우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적용력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 중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1, 열 그리고 3, 4, 5, 6 이 정도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학문을 처음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구조화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조화하기 제일 좋은 게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마인드맵이 아직 다시 말해서 구조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카페에 있는 마인드맵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요. 일단 됐다 뭐 해야 된다? 마인드맵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특정 내용을 너무 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숲에서 나무만 보려고 해요. 근데 숲에서 나무만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숲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끝나요, 시험이. 그래서 처음에는 소위 말해서 전체 내용을 조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망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인드맵을 활용한 구조화예요. 그래서 이 구조화가 제일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하기 쉽다? 인출하기도 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해하고 암기할 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뭐가 있고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 끄집어내기가 쉽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외우면 안 끄집어내져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특정한 내용을 보고 특정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행동 중에서.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집어넣어. 그러면 알다시피 창고라든지 서랍에서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꺼낼 때 뭐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는 거 확실히 하고 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구조화예요. 이 구조화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머릿속에 대충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학습장에서 배웠던 그런 거 있죠. 어떤 거? 뭐 큰 내용을 보면서 제목이라든지 뭐 그림을 보면서 뭐 예측하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런 내용으로 뭘 해야 된다? 전반적 내용을 훑어봐야 됩니다. 크게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크게 훑어봐야 된다. 훑어봐야 돼. 자, 크게 훑어보고요. 이건 뭐야? 다시 적어야 되겠다. 리을. 크게 훑어봐야 되겠죠. 자, 훑어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요 쭉 읽습니다. 이때 쭉 읽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통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문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요. 쭉 읽어요. 읽으면서 그냥 큰 키워드 정도만 눈에 익혀둡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정독해야 되겠죠. 이 정독하는 건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할 때만 했습니다. 단어 끊고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독을 해야 되고요. 정독을 한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가 되냐면 해당 내용이나 해당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뭘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단어가 뭐다?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해한 다음에 이 키워드를 이제 암기하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키워드만 알면요, 뭘 모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단어만 알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정한 내용을 대입하라고 했을 때 또는 특정한 내용이 글로 써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거 이해예요. 그래서 이해 같은 경우는 아직 전반기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해를 후반기에 한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시험을 내년에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이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반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디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냐면 당연히 암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암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요.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이 보느냐. 그리고 덜 중요한 내용도 보느냐. 뭐 이 싸움이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내용을 남들이 틀리지 않는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기 때문에 남들이 안 보는 것 또는 새로운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는 것 또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암기를 위한 작업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머리에 남기려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를 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으로는 의미가 없다.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3시간 뭐 특수교육을 한다. 하면 뭐하나 똑같은 내용 계속 볼 텐데.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할 때는 공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예를 들어서 장애아 진단을 배웠다. 그러면 장애아 진단에 대해서 5시간을 공부했어요. 공부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겨놔야 돼. 어떻게 남겨놓는다? 제일 좋은 거는 백진출하는 거예요. 해당 내용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마인드맵. 그리고 마인드맵 그릴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정의 정도, 정의에 나오는 또는 개념에 나오는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옆에 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 공부했다는 걸 무조건 남겨놔야 돼. 그리고 사람인지라 오늘 공부한 거 3일 뒤면 다 리셋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복습할 때에도 중요한 건 복습을 남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봤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일주일 공부하고 일주일 공부한 내용을 주말에 복습해요. 그리고 1주, 2주, 3주, 4주 보통 이렇게 한 달에 공부한 내용을 월말에 이렇게 복습합니다. 근데 월말에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 밑줄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덜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회독수. 자, 이 회독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0.0001%의 상위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이유도 없어요. 자,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외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외울 내용을 어떻게 여러 번 빨리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자, 그렇게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해할 때 키워드를 이제 뽑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키워드. 그 다음에 볼 때는 키워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늘려나가면 어느 정도 양이 차져 있거든요. 근데 이 양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뭘 한다? 기출분석에서 얘기했던 그 중요성을 따라서 해당 내용을 체크해야 되고 해당 내용은 여러 번 봐야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이 시험이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남들이 안 보는 거 맞추는 것보다는 남들이 안 틀리는 걸 내가 틀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가져야 될 능력 또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출문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출문제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적용 능력이 있다. 소위 말해서 눈치가 좋다. 아니면 유두리가 좋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것만 내용으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적용 능력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그리고 이 여러 번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는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서 뭘 하냐면 영역별로 기출 문제 볼 겁니다. 영역별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영역별로 봤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번 더
네, 기출 문제를 보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도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연도별까지도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출 문제 많이 보면 1년에 한 5번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몇 년도 초등 몇 번 문제라고 하면 대충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합격을 합니다. 왜? 몇 년도 초등 몇 번 문제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 근데 그 답이 뭐다? 그러면 바로 문제를 볼 때 해당 내용으로 나오면 답이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이 답을 똑같이 쓸 수 있다고 하면 일단은 뭐 끝나는 거지. 남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릴 거니까. 근데 답을 먼저 생각해 놓으면 이 문제 구성상 이 답을 이끌기 위한 소위 말해서 큐라든지 아니면 논리적 구성이 비슷하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답이 아니고라도 비슷한 내용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결국에는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와 암기를 해야 되고요. 이거에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있다?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와 암기를 할 때 당연히 기출문제가 도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개념을 이해하고 해당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과 달리 질 좋은 문제가 시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말고도 문제가 좋은 문제였으면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해와 암기를 죽도록 싫어하거나 아니면 이해와 암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 적용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출분석집 있잖아요. 토요일에 수업했을 그 기출분석집에 나와 있는 해설 부분이 있어요. 해설 부분을 통째로 보세요. 그냥 통째로 본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가 그런 논리로 뭐 A를 하면 B를 하고 C다 이런 논리로 문제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 파가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거기에다가 최 선생님 코멘트나 그리고 정답이 되는 이유, 정답이 안 되는 이유를 다 써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다고 이걸 문제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 암기, 적용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얘기해드렸던 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한다는 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여기에 해당하겠죠. 암기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볼 때도 제가 이거 시험 문제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라 한 거는 당연히 볼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대충 설명하고 넘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지역적이라서 지금까지 안 넣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넣는다고 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 나왔던 중요한 걸 보세요. 그리고 덜 중요한 거 보시고 그리고 어려운 거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에 이렇게 상중하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어려운 거 이 순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암기할 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할 때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제 나름대로의 인지 양식에다가 해당 내용을 붙여 넣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타오 증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몇 번 염색 체후 관련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파타고 세 글자이기 때문에 13이라 이렇게 외워요.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본인만의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뭐 그렇게 배웠잖아. 두 문자. 두 문자를 만들어서 외우든 자신만의 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외우든 간에 그러한 전략을 안 쓴다고 하면 진짜 외울 게 많은 우리 임용에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전략이 없다고 하면 남들 많이 쓰는 두 문자라도 외우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인지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뭘만 가더라도 해당 내용 외우시면 돼. 근데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인지 전략이 암기냐, 이해냐 따라서 이제 암기를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두어 번 보고 딱 백지되고 똑같이 쓰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 뭐가 문제가 아니냐면 나중에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여러 번 보더라도 도저히 여기 있는 거와 똑같이 못 쓰겠어. 왜냐? 내 생각이 자꾸 여기 답에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못 써요. 그 대신 응용이 잘 되기 때문에 본인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리고 응용을 해야 될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뭘 해야 된다고? 둘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둘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인지 양식에 따라서 내가 이해를 잘하냐, 내가 암기를 잘하냐를 판단한 상태에서 못하는 부분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암기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해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더 편합니다. 나중에 좀 편해요. 됐죠?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단기로 끝내야 될까? 장기로 끝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암기, 적용 중에서 지금은 슬슬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7월 넘어가서 이해하고 있다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일정 내용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뭐가 편하다고 문제 적용할 때 문제 적용력을 향상시키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7, 8월 넘어가면 당연히 여기에다가 에너지 많이 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다 에너지 쓰겠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의고사 때는 전체다. 시험 문제 전체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냥 그냥 하시면 망하기 딱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지주의에서 메타인지 강조하잖아. 왜 안 써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했으니까 얼른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